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어떤 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전 친구들이랑 이거를 떠벌림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뱉어놓은 게 있으면 하기 마련이다 라는 모토를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낙희쌤은 이제 10에서 100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 스타일이면, 타코님 거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드로잉 루틴을 그냥 같이 그려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일 요즘 하고 있는 연습 중에 하나가 김낙희의 인체 드로잉, 이 책을 그려보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쉬면서 계속 이쯤부터 계속해서 이만큼은 진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237페이지 글을 차례인데, 제가 유튜브를 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인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좀 커서 그 연습을 좀 하려고 이렇게 김낙희 인체 드로잉 책을 예전에 샀었는데 이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지우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3개월간 쉬면서 이렇게 쭉 다 한 권을 다 채웠거든요. 확실히 제가 처음 이제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확실히 3개월 동안 계속 좀 그림 연습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림은 뭐 팍팍 느는 게, 솔직히 저도 제 그림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공부를 그래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결국은 느는 타이밍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림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초보일 때는 미술학원에서도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완전 기초 과정일 때는 느는 것들이 되게 확 보이거든요. 그리고 학생 본인이 보기에도 느는 게 보여요. 그래서 느는 게 바로 보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초급을 떼고 나서부터는 인내심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눈이 또 생긴단 말이죠. 초보를 떼고 나면 이렇게 해도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단계 스텝을 계속 그래도 밟아가면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힘들어해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연필 정보나 이런 거는 아래다 더보기란에 둘게요. 얘는 두께가 0.3mm로 나오는 샤프고, 이거는 0.5mm고, 얘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B 샤프심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마도 3H였나? 혹은 2H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로 가이드 스케치, 0.3으로 가이드 스케치하고 0.5로 형태선 스케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샤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이 되고 나면 사실 뭘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 말을 하는 영상을 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예전부터 책을 한번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책을 기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도 보고 집에서 연습 따라 그려볼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준비를 하면 좋겠다.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은 왔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그런, 내가 아직 완벽하지 못한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어떤 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일 거고, 나중 되면 또 마음에 안 들 거고,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지만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순간들이 올 텐데, 그 순간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계속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다 보면 결국 다 못하고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 생각하던 타이밍이 와서 오늘 담당자님과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기획부터 슬슬 들어갈 것 같아요.
1년 뒤에는 출간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처음 준비해보는 거라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준비해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제가 보면서 많이 이렇게 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괴롭히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전 친구들이랑 이거를 떠벌림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뱉어놓은 게 있으면 하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모토를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 자꾸 말하고 다니고 누군가가 야 너 그거 어떻게 돼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그런 진도를 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복귀하고 첫 영상에서는 길게 말을 하진 못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실력이 좀 키워서 좀 다시 하고 싶다 유튜브를 그런 생각이 좀 컸었어서 연습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연습을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단계든. 제가 예전부터 남자 몸 그리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네, 이게 내가 근육질의 몸을 별로 안 좋아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리기 싫었던 마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애들한테 이제 숙제검사 해주거나 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너가 이거를 연습을 물론 안 해도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사가 중식도 할 수 있고 한식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서 연습을 해봤지만 내가 중식이 잘 맞아 라고 해서 중식을 하는 것과 중식밖에 할 수 없어서 중식만 하는 거랑은 결과는 중식을 한다는 게 똑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참 재밌는 게 애들한테 이렇게 학원 가서는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와서 또 반성을 하죠. 나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숙제검사 해주고 집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근육을 싫어하는 게 맞나? 근육이 그려진 인체, 특히 남자의 몸을 그렇게 싫어했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깊게 고찰해본 적도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싫은지 좋은지는 나중 영역이고 일단은 인체에서 이제 이런 곡선이 아름다운 드로잉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근육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싫으면 그때 선택을 하자 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 그리는 과정하고 잘 표현이 되면 또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바로 이전 영상 아마 올라왔을 텐데 그 영상에서도 남자 캐릭터를 이전 같았으면 되게 뽀용뽀용하고 뭔가 귀염귀염한 뭐 그런 캐릭터로 그렸을 것 같은데 지난번 그림에서는 조금 더 약간 탄탄한 근육질의 어떤 남성 캐릭터로 그렸거든요. 근데 훨씬 또 그릴 수 있는 폭이 늘어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싫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이 만약에 그림 안에 포함이 돼 있다면 굳이 뭐 기호를 뭐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맛보기 정도는. 그래서 맛을 좀 봤어요. 근데 봤는데 좀 괜찮네 그러면 화해를 하고 그 장르든 뭐 소재든 화해를 하고 배워나가는 것도 시야를 넓히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분명히 앞에서 이 근육들을 배웠거든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었지? 이러면서 이 근육이 어디서 붙었었지? 이러면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공부는 계속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계속 끊임없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충격받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림이 진짜 빨리빨리 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떤 과정이 없냐면 그 고집 부리는 과정이 없어요. 혹은 이제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되려 배울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말랑말랑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건지 생각이 좀 더 유연한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재밌는 게 제가 분명 대학 다닐 때 해부학을 공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뭐 김낙희 쌤이라든지 석가님의 그런 해부학 책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있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근육 해부학 책을 찾으려면 운동 해부학이라는 책을 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그리고 싶은 동작과 비슷한 어떤 한 동작의 페이지를 찾아서 약간씩 이제 변형해서 참고해서 그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책도 좋은 책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로도 고를 수 있고 난이도도 나한테 맞는 난이도를 찾아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책을 다 떼고 나면 이제 뭐를 그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3권 정도 또 샀는데 그거를 좀 따라 그리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첫 영상 올렸잖아요. 복귀하고 근데 거기 너무 다들 다정하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댓글 보면서 감동 막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다 대대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해부학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저도 그런데 이거 막 넉넉고 그냥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완성도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림 장수 자체 하나하나가 워낙 원래 참고했던 그림 자체가 밀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이해했고 그만큼 내가 좀 잘하는 걸로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모작이든 이런 그림들이 마찬가지인데 좀 계속 생각하면서 여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예를 들면 근육을 모작을 한다고 하면 맞아 여기 무슨 근육이 있었지? 여기 뭐 어깨 세모근이 있었지. 이거는 뭐의 영역일까? 뭐 이거는 뼈일까?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갈비뼈가 더 드러나는구나. 근육보다는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크로키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음악을 정말 많이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 해부학 드로잉 할 때만큼은 음악을 안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암기 과목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음악 우리가 꺼놓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가사가 있는 음악들은 정말 너무 방해가 돼서 너무 졸릴 때 정말 음악을 켜놓지 않으면 잘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로 졸릴 때 빼고는 웬만하면 잘 안 켜는 편이에요.
예전에 어떤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건데 애초에 멀티플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개를 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했으면 두 개를 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스위치 온오프 되듯이 예를 들어 음악을 듣고 있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음악 1초? 그림 1초 이렇게 집중이 분산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음악 같은 거 틀지 않고 집중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독서실 가서 같이 공부하자, 뭐 혹은 누군 집 가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공부를 물론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좀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도 뭐 음악 듣고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했었는데 그게 나름 일리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좀 집중이 안 되거나 분명히 내가 봤던 내용이고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림 공부에서도. 그러면 음악을 한번 끄고 온전히 집중을 한번 해서 해보는 게 도움이 꽤 많이 될 거예요. 이번에 11월에 새로운 학생들을 맡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정말 수다를 계속 떨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집중이 되나? 해서 신기해서 좀 더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중을 40분을 하고 20분은 좀 수다를 떨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완급 조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지금은 좀 집중도 물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템포가 좀 잡히고 나면 조금 더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음악을 끄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했지? 최근에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단어를 안 쓰는구나 싶은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는 건데 얼마 전에 너네는 그러면 뭔가 사고 싶어서 지름신이 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 했더니 쌤 요즘 누가 그런 지름신이란 단어를 써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안 써? 그럼 뭐라고 표현해? 뭐 샀다? 뭐 샀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막 사고 나서 좀 뭔가 내가 사지 않았어야 했는데 사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지음신 말고 뭘 써야 돼? 그랬더니 뭐 요즘은 굳이 쓴다면 플렉스? 뭐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애들한테 이런 거 그럼 요즘 뭐라고 써? 막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영상은 그냥 틀어놓고 이 영상을 보기보다는 그냥 ASMR 듣는다 하는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림 그릴 때 그냥 틀어놓고 적적할 때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정보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약간 라디오 느낌? 특히 이제 밤에 적적할 때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제 거 하고 고양이들하고 놀아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지 않은 때 뭔가 음악을 듣기에는 좀 뭔가 사람 소리를 듣고 싶고 그렇다고 방송이나 이런 걸 보자니 좀 너무 시끄러운 게 싫고 이제 그럴 때 그런 보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 보는 느낌으로 아마 이번 영상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 그리는 날을 좀 정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책 펴서 이렇게 김나키쌤 책을 모작을 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초급을 좀 뗐는데
인체를 그리는 게 좀 뭔가 아쉽다, 입체적인 느낌이 좀 덜하다라고 하면 저는 김나키쌤 책 진짜 애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거든요. 만약에 김나키쌤 책이 좀 어렵다, 너무 막 근육 진입장벽 높고, 근데 사실 책 내용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냥 읽어가면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워낙 쉽게 풀이를 잘 해서 이렇게 실어주셔서 괜찮은데 좀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좋은 게 타코님. 이제 핀터레스트에서도 자료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작가님이 계신데, 원래 보니까 레진에서 연재를 이렇게 뭔가 정보성 연재를 하시다가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냅시다 해서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시크릿 드로잉이었나? 정확한 이름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조금 더 이제 그림이 더 많고 설명들이 다 직관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나키쌤은 이제 10에서 100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 스타일이면 타코님 거 같은 경우는 되게 1, 20, 50, 70, 100 이렇게, 근데 그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만 딱딱딱딱 집어가면서 뭔가 알려주는 그런 느낌? 둘 다 되게 좋은데 처음에 김나키쌤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느끼면 타코님 책도 좋은 것 같아요. 책도 괜찮고, 만약에 처음에 내가 이 작가님 거를 따라 그려봐도 될까? 하고 고민이 되시면 핀터레스트에 제가 폴더를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요거까지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전 좀 더 그리다가 쉬려고 합니다. 유튜브 쉬는 동안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저런 것도 영상에 다뤄야지 하는 게 막 여러 개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나갈지가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제가 편집자 없이 제가 편집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 유튜브에 쏟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 공부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 중인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먼저 그리면서 그냥 수다 떠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